행위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리권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다 배웠죠? 발생은 이민대리, 법정대리가 있고, 변경은요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하고, 그럼 본인한테 손해니까 본인은 대리권을 제한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대리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여기까지 봤죠? 이제는 대리 행위를 본다 이 말이죠. 자, 대리에 있어서 줄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퀄, 이것을 뭐란다?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이퀄 대리 행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그래. 현명.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명시적 줄것이고 묵시적 다 가능해.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틀렸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이름 줄거, 그 다음에 본인의 인장 줄거, 원래 대리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인장을 날인해서 대리행위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 그것을 무슨 대리가 한다? 서명 대리다. 서명 대리. 알겠죠? 그래서 대리는 반드시 뭐죠? 갑의 대리 을 이렇게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이름으로도 가능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했을 때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뭐 한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래서 인장 찍는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했을 경우 그 대리행위는 유효이다. 유효.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가 없다. 자, 봐봐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 여기까지 가로 묶어봐.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현명이라고 한다니까. 아까 말했죠. 현명은 뭐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 그래서 이걸 뭐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은 명시적 또는 뭘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뭐 할 수 있을 정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 그것을 뭐다? 명시적, 묵시적 이 말이죠. 이것도 뭐다? 현명이다. 우리가 앞에 지문에서 뭘 봤죠? 현명은 뭐가 현명이다? 현명은 뭐가 현명이라고 그랬어? 앞에 지문에서 현명은 뭐가 현명이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라고 그랬죠. 여기 봐봐. 대리 관계의 표시, 이걸 다른 말로 현명이죠. 현명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틀렸죠? 자요, 갑의 대리인 을이 대리행위라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항상 여기 갑이 누구죠? 본인이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말이 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현명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하면 누구 행위로 본다? 써 거기. 아는 경우, 하지 않은 경우 써. 대리인 을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을의 행위로 본다야. 본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왜요? 본다. 그래서 대리인 책임을 져. 따라서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있다. 틀렸죠? 없다. 이렇게. 대리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여기도 다시 뭐죠? 현명이죠. 현명하지 않아도.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한 세트란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줄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줄거서 여기를 뭐라고 쓴다?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그러니까 대리인이 처음부터 상대방한테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했어. 그런데 막상 계약서에는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을 이렇게 썼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내 위임장을 보고 내가 이미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알겠죠? 그러니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의 대리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대리행위 하자죠.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봐봐, 의사의 흠결 줄 거 봐. 107조, 108조, 109조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래. 107조, 108조, 109조. 그 다음에 사기강박. 사기강박을 뭐라고 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얘기해.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을 표준 줘. 대리인을 표준 옆에다 써. 옆에다 뭐라 쓰냐? 옆줄 긋고 본인의 지시, 본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해. 본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해. 하자가 있냐 없냐는. 그런데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으면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다, 비진이냐 통정이다 하는 것은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 봐봐. 본인이 A라는 토지를 사오라고 그랬어. 본인이. 근데 대리인이 자기가 평소 봐둔 B라는 토지를 매입을 했어. 그러면 착오가 있냐 없냐는 누구를 기준한다고? 대리인을 기준하니까 대리인은 자기가 평소 봐둔 땅을 샀죠. 그러니까는 본인의 의사하고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대리인의 대리인과 공서양, 이런 봐봐. 공서양수이 뭐라고 그랬죠? 공서양수이 뭐라고 그래? 103조 위반을 공서양수라고 그래. 선량한 풍속이죠. 선량한 양속이죠. 그 다음에 사회질서죠. 공공의 질서, 공서죠. 그래서 공서 양속을 말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럼 무효잖아요. 알겠죠?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 몰랐어. 그러도록 그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봐봐, 여기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 양속에 반한다. 여기까지 줄거봐. 공서 양속에 반한다. 써. 이중 매매에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이중매매에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해. 알겠죠? 그럼 적극 가담은 어떻게 돼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본인은 가담 안 했어. 필요 없어.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돼.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 이렇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강박했죠? 누구한테요? 봐봐.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여기만 딱 줄거야 되겠죠?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취소권자죠?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으니까 상대방이 취소권자인데, 취소를 대리인한테 취소해야 돼? 본인한테 취소해야 돼? 본인에게. 왜요? 대리에 있어서 모든 책임,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기속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은 사기로 인한 효과는 취소권이잖아요.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본인에게 취소를 해. 본인에게. 알겠죠? 그래서 강박행위의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틀렸어. 여기서 봐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틀렸어.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알든 모르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하죠. 우리가요 110조에서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을 할 때 제3자가 사기를 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에 있어서 본인과 대리는 제3자도 아니죠. 본인과 동일시되죠. 그러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했죠. 누가요? 대리인이 기망했죠. 대리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그랬으면 매수인이 본인이죠. 여기요 매도인이 누구죠? 상대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했다. 그럼 기망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취소를 해요? 누가? 매도인이 취소권이죠. 그럼 매도인이 취소할 때는 매수인인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알든 모르든 취소한다.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매수인이, 그 말은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선의일지라도 매도인 상대방은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봐봐, 대리인은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다가죠. 그러면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말은 누가 사기를 쳤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는 거죠. 결국 대리인 사기 안 당했죠. 상대방은 사기를 쳤지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대리 행위를 할 때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대리인과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대리인 사기 안 당했죠. 상대방 사기 쳤지 사기 당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계약 당사자인 대리인과 상대방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사기 당한 것으로 억울하죠. 하지만 뭐 할 수는 없다? 취소할 수는 없다.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틀렸다. 취소할 수 없다. 우리가 취소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런데 본인이 사기를 당했죠. 그런데 대리인은 사기 안 당했어. 우리가 대리에서 계약은 본인이 한다, 대리인이 한다? 대리인이 하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사기를 안 당했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를 못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효한다, 유효하지 않는다? 유효하지 않죠. 왜요? 유권 대리에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본인.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효하지 않는다. 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무슨 능력? 의사 능력. 이렇게. 만약에 대리인이 의사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 자,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 없으면 뭐가 돼? 무효.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로서 대리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봐봐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줄거.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이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이 말이죠.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죠.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미성년자는 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는 유효하게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뭘 봤죠? 대리인은 누구임을 유효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유효한다, 유효하지 않는다? 유효하지 않는다. 자, 복대리죠? 보면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맞아요? 여러분 뭐라고 한다? 복대리는 여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써봐.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이퀄 그것을 뭐란다? 복임행위라고 얘기해. 복임행위.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그것을 복임행위라고 그래. 여기 봐봐. 대리행위 줄거 봐. 대리행위를 뭐라고 그래?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알겠죠?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하는데 복임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틀렸죠?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은 현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때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봐봐.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죠. 그럼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다는 것은 자기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의 권한이 더 커요? 복대리인의 권한이 더 커요? 대리인의 권한이 더 크죠. 따라서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죠.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안 한다. 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는 모두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임의대리. 봐봐. 여기서 선임이란 말이 나왔죠. 선임에다 써 줄긋고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법원이 선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법원이 선임하면 법정대리예요. 대부분이요.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파산관제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알겠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법원이 선임한 대리는 법정대리권이에요.
그런데요, 여기를 보면 누가 선임했어? 법원이 아니고 복대리인이 선임했잖아요. 복대리인이 선임하면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만약에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모두 법정대리다. 아니 여기 잘못됐네요. 복대리인 선임한 대리인은 모두 법정대리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좀 잘못됐어. 뭐라고 해야 되면 지금 글자 잘못됐어.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그래야 돼. 알겠죠? 앞에가 복자를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봐봐. 복을 좀 늦게 받아. 알겠죠? 여기가 복이 아니야. 여기 복이 아니고 대리인이 선임한, 여기다 복자를 붙여. 이 복을 이쪽으로 끌고 와.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이렇게 됐죠?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모두 무슨 대리다? 법정대리 아니야. 무슨 대리? 임의대리다. 이렇게 임의대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 또 나왔네. 법률 행위에서 대리권이 부여됐어. 무슨 대리라고 그래?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뭐라고? 법률의 규정. 알겠죠? 임의대리죠. 그래서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대리는 줄고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를 뭐하지 못한다? 선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아니면 선임 못해. 그러니까 원칙은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의대리는 복대리는 선임을 못해. 선임하고 싶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뭐죠?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병원에 입원. 알겠죠? 교통사고로. 그런 경우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이래 됐죠?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면 어떤 책임이 된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주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주고, 본인의 지명. 여러분 본인이 직접 임의대리인을 누구로 하라고 선임하라고 지명을 해줬어. 대리인한테. 그러니까 본인의 지명이 있어도 선임은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해. 누가 지명했는데 본인이 지명해도 복대리는 항상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해. 그러니까 대리인은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본인이 이 사람을 선임하라고 하니까 선임했죠. 선임했어. 근데 그 사람이 부적임하고 불성실해. 이 일을 처리하기에는요 너무나 능력이 없어 보여.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것을 알고 본인에게 빨리 통지해 줘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그 사람한테 대리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지나 해임을 태만이란 말이 뭐죠? 게을리한다.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 말은 만약에 해임을 통보했어. 본인한테 통지했어. 그러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고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그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여러분 이건 법정대리 이 말이 없어. 법정대리는 임의대리에서 본인이 지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를 했다 책임이 없어. 통지를 하지 않을 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자, 법정대리는 여기서 중요하죠. 이때 자신의 줄거봐 이퀄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선임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신의 책임으로 이 말은 써. 거기다가 이퀄 언제든지 선임. 그래서 법정대리는 복대리를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어. 언제든지. 알겠죠? 여기서 맨 끝에다가 무슨 책임을 져? 무슨 책임? 오케이. 무과실 책임을 져.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이렇게. 무과실 책임. 이렇게.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줄고, 부득이한 사유 써. 거기다가 본인의 승낙이 있어. 법정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라는 것은 없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 줄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써. 책임이 경감된다. 이 말이 중요해. 왜요? 직접 선임하면 법정대리인이 직접 복대리인 선임하면 무과실이죠.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어떤 경우 부득이하게 선임하죠. 그럼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어때요? 선임 감독의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책임이 더 무거워졌어요? 더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죠.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죠.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 여러분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예요.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이 선임했다 해서 법정대리다 그러면 큰일 나.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임의대리 이렇게.
그 다음에 복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하고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뭘 갖는다? 권리, 의무로 간다. 왜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 나는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동그라미, 의무 동그라미, 권리와 의무로 갖는다.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권리는 보수 청구권, 비용산 청구권 등이 있다. 아시겠죠?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말 수 없다, 넘을 수 없죠. 왜요? 대리권 안에 복대리권이 들어있죠. 그러니까요, 복대리인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모두 없어져? 복대리권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 안에 태아가 있죠. 엄마를 뭐라 한다? 대리권. 뱃속에 있는 태아를 뭐라 한다? 복대리권.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면 뱃속에 있는 태아인 복대리권도 다 소멸하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대리권 소멸했죠? 그러면 대리권 속에 뭐가 들어있어? 복대리가 들어있죠? 대리권이 소멸했죠. 모두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맞아요? 지금 보면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 멀쩡한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여기 봐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이 말은 대리권 소멸이죠. 여러분, 대리인은 언제 대리권 소멸한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그러면 대리권 소멸이에요. 대리권 소멸하면 모두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말 수 없다, 넘을 수 없다. 왜요?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이라고? 본인의 이름. 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하죠? 여기까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여기를 이렇게 봐. 왜 그러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나는 본인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하고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를 진다.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말 수 없다, 넘을 수 없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죠? 그럼 누구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알겠죠? 대리권 소멸하죠? 복대리권 소멸해. 왜? 뭐가 잘못됐어요? 아직 거꾸로 하고 있어. 왠지 한 것 같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 소멸, 그러면 복대리권도 소멸. 왠지요? 계속이요? 이상해 이게. 자, 이제 대리 효과는 마저 봐야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대리 효과는 뭐냐면 대리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본인은 권리 능력. 이거 수권 행위를 할 때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 써 옆에다가. 수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수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수권 행위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법률 효과. 이거 봐. 법률 효과가 있을 때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 법률 효과를 위해서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 명의로 법률 행위를 하죠. 대리권 범위 내 본인 명의.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 봐봐. 본인 명의 줄고 봐. 거기다가 뭐라 쓰냐? 우리 아까 서명 대리 했는데 서명 대리 쓰고 본인의 이름 플러스 인장 날인, 본인의 이름 플러스 본인 인장 날인. 알겠죠? 이걸 서명 대리라고 그래. 서명 대리인데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범위 안에서는 모든 책임은 다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한 거죠. 다르게. 알겠죠? 대리인에게 의사표시의 하자 동그라미 사기 강박 있을 때 그 효과로 생기는 치소권은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에게 있어. 옆에 있어. 대리인은 취소권을 수권받아. 대리는 취소권을 수권받아. 취소 가능, 이렇게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가 됐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 해제가 됐죠. 계약 해제, 해제 동그라미. 해제는 원상회복 줄고, 원상회복 이퀄 대리 효과. 원상회복은 대리 효과, 법률 효과예요. 법률 효과는 다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본인한테. 그래서 누가요? 대리인이, 왜 봐? 대리인이 틀렸죠. 대리인이 아니고 누가? 본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모든 법률 효과,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간다. 잠깐 쉬었다요. 무권 대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